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면접 대기실에 내 오른쪽에 있던 애가 이따만한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름이 양자심리학 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새끼는 홈모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3학년 배왕이라고 하고요.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문효준이고요. 저는 경영학이랑 전기정보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18학번, 현재 생명과학부를 선택한 조은혜입니다. 저는 자유전공학부 14학번이고요. 학적상으로는 미학과와 생명과학부 진입하여 있지만 생명과학부에 마음을 안 둔 지 한 3년 정도 됐고 미학과 분과를 전공하고 있다고. 낮은 층위로 얘기하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공계로 제가 처음에 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화학을 되게 좋아했던, 근데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막 과학 전문 기자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화학과랑 언론정보학과 이렇게 처음 생각했다가 지금은 미학과와 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커리큘럼 중에 학생설계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수업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직접 전공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나의 전공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전공을 해서 실제 학위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전공 학위로. 그런 점이 이제 되게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제일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있는데 범죄학이라는 설계 전공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프로파일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법학도 공부해야 되고 법의학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심리학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범죄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들을 수가 없고 뽑아오는 거죠. 관악이 있는 수많은 강의들을 이렇게 뽑아서 제출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은 범죄학을 전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에서 만들어진 설계 전공이 행복학, 범죄학, 예술경영, 가상현실학 이런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도 있었고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전공명이 특이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유가 기억이 게 그 자전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전공이 그 인문소통학인가 봐 되게 특이하신 걸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면접을 가서 꼭 이제 면접자들이 되게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면접 시간에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제 몇 명한테만 면접을 좀 길게 받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전공이 특이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특이한 장점도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구글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원래 몸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전이 체대는 못 가잖아. 근데 난 무용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4대 체육교육과에 있는 무용 수업이랑 미학과에 있는 무용의학 수업이랑 뭐 식영에 있는 건강 관련, 생명과학부랑 농대에 있는 생명 관련 수업.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다른 연모대나 아니면 고모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 순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부도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성적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제 교수님의 승인만 있으면 모든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나오는 과를 다 그러니까 자격증 나오는 과들은 다 돼요. 의대, 약대, 사대, 간호대, 간호대. 시대 등등 의치 약간수와 사범 이렇게 하는. 내일부터 제가 갑자기 동양화를 그리겠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막 제가 막 갑자기 성악과가 가고 싶어요. 그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심지어 이제 자기가 문과더라도 자기가 진입하고자 하는 학과에는 제한이 없어요. 실제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기정보공학을 같이 주전공으로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회사에서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금융인공지능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유전공학부에 전공 수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전공이 없는 과에 전공 수업이 있으면 뭘 하냐? 저희 과도 전공 수업이 있는데 전공을 탐색하는 걸 도와주는 전공 수업이 있고요.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게끔 저희 학과에 시그니처 수업이 있는데 주제탐구 세미나라고. 주제탐구 세미나가 제가 보기엔 핵심이거든요. 그게 수업마다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은 지식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열리는데 그 수업에는 자유전공학부 교수님 3분이 같이 수업을 하세요. 번갈아 가면서. 근데 그 3분의 전공이 다 다르죠.
사회과학 측면에서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있고, 이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이제 지식을 바라본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있고, 인문학 입장에서 바라본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면에서 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자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자전에 뽑혀 들어오는 학생들이 배경이 정말 다양해요. 이 친구도 결국 문과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막 공학 쪽에 관심 가지고 있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 쪽이랑 미술 쪽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하면 토론이 너무 재밌어요. 각기 배경 지식, 치아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야 갑자기 그 재밌는 거 생각났어. 그 하트 시그널의 이규빈 씨 알죠? 다 아시죠? 네. 그분이 이제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거 그 경험을 국내 현장 학습? 이라는데 예, 수업에 이제 가져와서 썰을 풀고 그 활동으로 전공을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전공 학점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공학점. 저도 다음 학기에 그거 알려줄래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경험을 공유를 해주면은 뭐 사학점을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일부의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하트 시그널 하신다는 줄 알고. 아, 제가요?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나간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무서워요. 우선 자유전공학부는 정시는 2월만 있고 수시 일반이랑 지근해서 수시만 뽑고 있어요. 뽑을 때 문과 몇 명, 이과 몇 명 이렇게 나눠서 뽑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에 너 문과니 이과니 저번에 뭐 이런 것도 아니라서 문이과는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전공학부를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이미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고3이 됐는데 댄서도 하고 싶고, 문학도 하고 싶고, 미학 공부도 하고 싶고, 생명과학도 당연히 하고 싶고, 자유전공학부를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자유전공학부를 가야겠어. 왜냐하면 난 하고 싶은 게 많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들어온 애들을 보고 너는 뭐 생기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너 면접에서 무슨 얘기 했냐, 자소서에 뭐 썼냐 해도 공통점이 너무 없고, 굳이 공통점을 꼽으라면 공통점이 없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애들이. 그렇게 자기 안에 어떤 그런 활화산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고등학교 3년을 사시면 자유전공학부에 이미 적합한 사람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너무 시적이야. 시적이야? 자기 안에 화라산을. 고등학교 때 되게 덕질을 엄청 오래 했어요. 계양 금융 쪽에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관련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이 쌓였어요. 준비를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의 분야만 되게 오랜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걸 보고 교수님들이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전 합격생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덕후들이 있고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과를 갔는데 이과 공부 뭔가 안 맞는데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살다가 자전 뭔가 멋있어 뭔가 자전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전을 썼고요. 제가 막 이것저것 활동해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영화 찍고 막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다고 했던 일들을 이제 자전을 쓰기로 마음먹으니까 그게 다 뭔가 좋은 이야기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공계 학생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시집을 냈었거든요. 그게 제 자소서의 제일 주 원료가 되었고, 저는 원래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갈 정도의 내신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너 다른 데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썼거든요. 교수들이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소서 볼 것도 없이 얘는 그냥 학업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했는데, 한 교수님이 근데 얘 좀 재밌다, 뽑아놓고 면접이나 보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한테 약간 슈퍼패스 카드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약간 이렇게 해갖고 저를 면접을 붙여놓은 거죠. 근데 면접을 제가 잘 봤는지 이제 붙여놨네. 근데 좀 특이한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막 하고 사는 게 자선한테는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우선 그 자전 면접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학은 하나는 문과 수학, 하나는 이과 수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문과 수학은 필수로 해야 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에요. 저 때는 이제 시바 면접이라고 되게 특이한 면접을 봤어요.
인문학과 관련해서 한비자가 이제 법치주의 관련해 쓴 원문을 줬고요. 또 군주로는 영어 원문을 되게 긴 거를 줬어요. 그래서 두 개의 통치사상을 뭐 비교해봐라 이런 면접도 있었고.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면접 대기실에 딱 앉았는데 나 오른쪽에 있던 애가 이따만한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두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봤는데 이름이 양자심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와 끔찍하다. 진짜 이 새끼가 혼모노다. 근데 그게 홍균이야. 아, 그냥? 진짜 혼모노가 많네요. 저희 때는 예술 융복합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예술 융복합에 대한 사례를 들고 너가 생각하는 성공한 융복합의 기준을 제시해봐라 이런 거여서 사실 수학은 답이 있지만 이런 면접의 장점은 또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교수님보다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그맘때 제가 소리꾼을 덕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소리꾼 한소리안이 국립창극단 소속이셨어요. 그래서 창극에 대해 막 관심을 갖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국립창극단에 이런 창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솔직히 국립창극단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단원과 팬이 아닌 이상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자전 지원할 사람들이 좀 잡지식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잘 활용해서 내가 교수님보다 잘 알 것 같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면 마음도 좀 편하고 얘기도 좀 나오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번호 하나 띄워주세요.